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에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스티브, 당신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마음껏 썼나요? 아니요. 저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대신 을 매일 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태블릿 PC로 수업을 하고 AI로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친구들과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집에 오면 유튜브, 게임, 쇼폼 영상으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소통 도구이자 놀이 공간이자 정보 창구이자 어떤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디지털 기기를 아이들에게 일찍 주는 건 어쩔 수 없지.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잘 다루니까 괜찮겠지. 미래 사회에 필요하니까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겠지. 하지만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디지털 업계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 IT 업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작 자기 자녀에게는 디지털 기기를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디지털 기술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왜 자기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조심시킬까요? 영상 맨 처음 나온 질문이었죠.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써봤냐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주는 대신에 아이들과 식사 자리에서 생각을 열어주는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실리콘밸리의 일부 학교에서는 기술 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를 컴퓨터 중심 교육이 아니라 칠판, 종이, 손활동, 대화 중심 교육을 하는 학교에 보내는 사례도 소개된 적이 있었죠. 많은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놀랍게도 상위 0.1%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주는 대신에 아이에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쁜 업무 와중에도 식탁 자리에서는 스마트폰 없이 아이들의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생각을 말하는 대화를 실천하여 아이들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위 0.1% 학부모님들은 하브르타 교육, 토익 교육, 독서 교육, 글짓기 교육 등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주기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직접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디지털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왜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무조건 많이 쓰게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플랫폼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카카오톡,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머물수록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광고를 많이 보여줄수록 사용자가 더 오래 머물수록 더 자주 접속할수록 플랫폼은 돈을 법니다. 그럼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만들어야겠죠. 영상 하나만 보고 나가게 두면 안 됩니다. 계속 다음 영상을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더 짧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계속 밀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알고리즘은 움직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아이의 시간을 붙잡아두는 구조라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영상, 더 짧은 영상, 더 쉽게 도파민을 주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아이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긴 글을 읽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기다리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바로 답을 찾으려 할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AI까지 등장했어요. AI는 정말 편리합니다. 숙제도 도와주고 질문에도 바로 답해줍니다. 심지어 고민을 말하면 사람보다도 더 친절하게 공감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AI에게 먼저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뭐 먹지도 AI에게 묻고, 친구한테 뭐라고 답하지도 AI에게 묻고, 이 숙제 어떻게 하지도 AI에게 묻고, 내 생각이 맞는지도 AI에게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리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은 도파민으로 아이를 붙잡고, AI는 편리함과 즉각적인 답변으로 아이를 의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즉, 디지털 기기는 단순히 많이 쓰면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잘못 쓰면 아이의 사고력, 자기조절력, 관계 능력, 자존감까지 흔들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업계에 종사하는 상위 0.1%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문제를 알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구조를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플랫폼이 어떻게 아이를 붙잡아 두는지, 숏폼이 아이의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AI가 아이의 사고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걸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학부모 세대는 디지털을 많이 사용해왔지만 디지털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세대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과도기 세대인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긴 줬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못 보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 아이에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AI를 쓰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데 무조건 막자니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그냥 허용하자니 걱정이 돼요. 이러한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앞에서 살펴본 예시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몇몇 학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이런 디지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대표적인 3가지 사례로 살펴보고, 그 실천 방안이 아이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의 디지털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학부모님들의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배선생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정보와 학부모님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